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우리가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황혼기를 품위 있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감동적인 탐구에서 우리는 충만하고 안정된 미래로 이끄는 네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깊이 알아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기 돌봄, 그리고 독립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세대를 넘어 강인함과 회복력을 남길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잘 사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에 동참해 보세요. 1. 충분한 저축을 하라. 어느 작은 마을에 평생을 자식 넷을 키우며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부는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혼식과 집 마련 등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노후에는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딸들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고 아들들은 부모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자식이 아닌 이웃들이 나서서 부부의 치료비를 위해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식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고 스스로 서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동안 자신의 안녕과 행복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하나입니다. 각 세대는 그들만의 축복이 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때로는 자신의 꿈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들이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지원할 수 있든 없든 그러한 상황은 부모에게 큰 상처와 무력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우리도 노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균형은 우리가 자존감과 평온함을 유지하며 황혼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식들이 자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2. 안정된 주거지를 갖자. 생의 조용한 한 구석에서 꿈과 현실이 만나는 곳에 천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빵집을 운영하며 희생하고 절약하며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노력이 노후에 아들과 함께 선물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이 노후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던 집은 이미 며느리 가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천씨 부부는 집 밖에 서서 상심한 채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저희 고향의 한 노모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애정이 담긴 집을 팔았지만 결국 어느 아들도 딸도 그녀를 받아줄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쓰라린 일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많은 노부모들이 겪는 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지만 자식들의 행동은 그들의 성격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는 소박하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평화와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독립성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3. 건강을 지키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매일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말이죠.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하면 그 여파는 가족에게도 전해져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나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임신 중에 일하면서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던 나나의 상황은 그녀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적은 저축과 늘어나는 생활비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그저 나쁜 꿈이길 바랐습니다. 나나의 고군분투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몸을 잘 돌보고 꾸준히 활동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존엄하게 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도 그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건강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큰 보물이라는 지혜를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강인함 관계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할 때 그동안 쌓아온 지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황혼 뒤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자립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품위와 존엄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드라마 모든 것이 잘 된다. 알리스 웰에서 등장한 수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수왕의 이야기는 결국 화해로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결말이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독립입니다. 이는 그들이 부담 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스스로의 일을 처리하고 열정을 키우며 우리는 회복력과 강인함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스스로 서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줍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는 풍요롭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강인함, 독립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산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로운 삶을 가르치게 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립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디브, 은퇴 후 자녀들에게 절대 이런 것들을 주지 마세요. 특히 70세가 넘은 이후에는 현대 사회의 압박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자주 시험받는 이 시대에 버니 씨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게 합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지원해왔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잊히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버니 씨와 그의 아내는 한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한 부모였지만 이제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무한할지라도 때로는 변화하는 가족 역학의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왜 버니 씨가 은퇴 후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자립을 최우선으로 여겼는지, 그리고 같은 감정적 재정적 문제를 겪는 은퇴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저희 이웃에 사는 버니 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한때 공무원으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았고 그와 그의 아내는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은퇴했으며 두 사람의 연금 합계는 한 달에 5천 달러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이후로 자녀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 부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버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유를 이해해 봅시다. 버니 씨는 말합니다. 저는 올해 72세이고 은퇴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 어리고 그녀도 10년 넘게 은퇴한 상태입니다. 저희 둘 다 공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금 합계는 매달 5,000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연금으로 우리는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며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생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에는 삶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연금이 그렇게 높은데 자녀들을 돕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느냐고요.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는 그 돈을 자녀들에게 주기보다는 저희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두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 결과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이 된 후 두 아들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이 사랑과 지원을 주었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버니 씨는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 교육 철학 덕분인지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들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명문대에 입학한 후 대도시에서 취업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부러워하며 두 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버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두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기업에 취직하도록 도와주었고 그가 결혼할 때 집을 사기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 후 차를 살 때도 오쟁 달러를 보태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학에서 비인기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 학비를 대며 그가 추가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30세가 가까워져서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다른 지방 사람과 결혼했는데 우리는 5만 달러 이상의 지참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에게 집을 사주고 우리의 평생 저축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버니 씨는 말합니다.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는 아내와 내가 조기 은퇴해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큰 손자를 돌보기 위해 50세에, 저는 막내 손녀를 돌보기 위해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 대가로 나중에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불효와 우리를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욕심뿐이었습니다. 버니 씨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는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로서의 은퇴 생활을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 첫 번째 유형은 커뮤니티 보완 업무입니다. 많은 커뮤니티 보완 요원들은 퇴직한 노년층입니다. 만약 퇴직 후 건강이 좋다면 커뮤니티 보안 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커뮤니티에는 여러 보안 요원들이 퇴직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보안 부스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누군가 올 때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일이 비교적 한가한 편입니다. 보안 요원을 찾을 때는 고급 커뮤니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가 엄격할 수 있고 퇴직한 어르신들을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저가 커뮤니티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업무는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삼촌도 퇴직 후 보안 요원이 되었는데 야간 근무를 하느라 피곤해 하셨습니다. 일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업무를 구하려면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인맥이 없다면 커뮤니티 관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두 번째 유형은 가정도우미, 베이비시터 또는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카를린 씨는 52세로 2년 전 월 100~500달러 이상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현재 석사 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카를린 씨의 부모님은 건강하신 편이라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일하거나 가게를 지키는 등의 아르바이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우연히 오랜 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자신이 혼자서도 생활할 수는 있지만 유일한 딸은 결혼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상주로 두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일주일에 몇 번 요리나 청소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카를린 씨는 이웃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 도우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주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어르신들을 위해 요리나 청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젊은 가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만 3명의 어르신 자녀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맞춰 요리를 하고 그것을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청소나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으면서 카를린 씨는 가족들에게서 소외된 느낌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카를린 씨는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도 제공하면서 자신의 삶 역시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 작은 팀을 꾸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들과 자신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3.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노점을 열어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약간의 저축이 있다면 작은 손수레를 구입해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입구에서 과일이나 간식을 파는 노점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의 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제한적인 은퇴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정원이 있고 직접 재배한 채소가 있다면 노점에서 이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4. 네 번째 유형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여성들은 퇴직 후 남성들처럼 경비원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모는 퇴직 후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나머지 시간은 쉬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로는 호텔 청소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면 이런 일자리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퇴직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건강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저강도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삶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소박하게 살고 절약하면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퇴직한 친구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퇴직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